자, 근데 자유, 법치 이것도 보편적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평화도 보편적 가치예요. 그렇죠. 당연히 평등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네.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일본이 네네. 인공 발사체 발사 전에 네. 대화를 하자. 한번 만나자. 미국 북한에 제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화답을 했어요. 어떻게요? 못 만날 리 없다. 저는 여기서 중대한 네. 국제사회의 대북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로 문화관광부 장관 때 성사시키고 북한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렇죠. 이때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후 2달 후 8.15 때 제가 북한을 갑니다. 네. 이때 보면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7월 말 8월 초에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일본이 북한에 전쟁 보상비, 쉽게 말해서 우리는 청구권 자금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청구권 자금을 현금으로 30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는 2억 달러 받고 차관까지 다 합쳐서 5, 6억 달러 했는데 아무리 그 사이 인플레이션이 됐다 하더라도 30억 달러는 30억 달러 이거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 8.15 때죠. 2달 후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김용순 네네. 비서하고 당시에. 네. 저하고 셋이 3시간 반 동안 와인을 마시면서 김대중, 김정일 두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이나 국방장관 회담 뭐 이런 걸 전부 사실상 저하고 합의를 했어요. 이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한국 언론에 전쟁 보상비로 북한에 30억 달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많이 받느냐? 했더니 김정일이 고숨을 탁 쳐요. 네. 고이즈미 총리한테 100억 달러를 요구했다. 요구를 했다. 그런데 물밑으로 70억 달러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지만 애들 말로 단 1달러도 DC 없다. 반드시 100억 달러를 받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깜짝 놀랄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김정일이 오픈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네. 100억 달러를 받으면 시드머니로 해서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합쳐서 그 돈으로 북한의 농업 구조 개선을 하자. 철도, 항만, 통신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서 북한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농업 구조 개선이구나. 그리고 철도, 항만, 통신이구나. 기관 시설. 이것을 우리는 파악했어요. 그렇지만은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든 70억 달러를 얘기를 했는데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그때 제가 야당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함께 가셨죠. 특별 수행원으로 갔어요. 네. 이때 나오는 얘기가 청구권 자금이 얼마냐 하고 물었더니 이제 세월이 흘렀으니까 네. 300억 달러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기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70억 달러를 가지급, 어드밴스 페이먼트 가불해주겠다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없었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네네. 여기에서 일본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것은 뭔가 또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제가 6.15 특사할 때도 일본에서도 계속 북한을 접촉했어요. 그때 아사히 신문 국장이 저도 만나고 가고 일본 중의원 의원이 자기들도 접촉하고 있다. 정보를 공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은 네. 4년간 국경을 봉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일본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특사로 국정원장 때 일본을 2번 방문해서 스가 총리하고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회담을 했는데 일본의 가장 당면한 문제는 납치된 네네. 납치한 일본 분들을 데려오는 거죠. 송환 받는 거고 또 그 마구미 네네네. 그 유해 그런 사건이 있어서 거기서 납치된 사람들이 북녘 땅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고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게 문제예요. 일본 국민 감정 예. 정서가. 그래서 네. 나는 하야시 총리가 외교의 귀재이기 때문에 기시다. 바로 이거 기시다. 하야시 외상이죠.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나는 물밑 뭐가 있을 것이다. 물밑 대화를 해서 어떤 금전적 가지급을 해주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 반드시 일본이 협의를 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 상상.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북한에서 발사체 발사하면서 중국한테는 통보하고 우리한테 통보할 때가 있었지만은 일본에 사전 통보한 적은 없어요. 일본어가 아주 견원지간이야. 제일 싫어하는 게 그렇죠. 일본, 중국, 러시아인데 거기다 해줬다? 이 퍼즐이 맞춰가는 거예요. 한번 더 퍼즐을 더 연장 한번 시켜보면 이번 발사체의 진행 방향이 동해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미국도 아니고 네네. 일본은 대화 제의가 있었으니까 아니고 네. 그다음에 NSC 회의를 기시다는 아침 일찍부터 했다는 사실. 거기는 부지런하니까 했을 수도 있어요. 해가 먼저 뜨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이 수요일 네, 어제 수요일이죠. 어제 수요일이니까 그럼 주말도 아닌데 아무튼 조금 늦잠 주무셨겠죠.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그 재난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자면, 아니 재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은 일본이 절대 네. 미국의 사전 협의 없이 대화 제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럼 미국도 미국이 그걸 네.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정부가요. 네. 항상 네. 우리 정부에 북한과 접촉을 해주라.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특사를 할 때도 미국 정부와 모든 것을 협의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저한테 박 장관 숨소리까지 미국에 말해줘라. 소통을 해라. 다 하는 거예요. 네네. 한미 간에도 하는데 저는 미국과 일본 간에 사전 대화가 있었고 그래서 대화를 제시하면서 청구권 자금의 일부를 가지급하겠다 이렇게 했고 김정은은 돈이 필요했고 기시다 총리는 6월 뭔가 그리고 약속했고. 납치자들을 송환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그런데 위성 발사체를 쏘면서 일본에다 통보를 했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중요한 진전이 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또 남북 문제에서 북한의 패싱을 받아가지고 멍하니 서 있는 서글프네요. 서글퍼. 이런 상태가 올 수 있다.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남북이 갖지 않고 북한과 다른 나라, 그동안 원수처럼 지내던 나라가 갖는다. 가지면 좋아요. 그렇지만은 손안 그런 대고 점이 고프니까?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오마이 TV 네.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다 받아. 제가 어제 광주에 가서 광주 전남
청년 백인 포럼에서 강연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거. 네. 그럼 방송은 처음입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잘 우리 계속 저는 윤석열 정부 국정원 통일부에서 해봐라 이걸 말씀드립니다. 또 학자들도 한번 검토해봐라.